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에 이제 제가 그 이제 소송 경매다 해갖고 오늘이 소송 경매가 이제 마지막 강의 날짜죠. 그래갖고 이제 이 우리 그 소송 경매 들으신 분들에게 이 마지막 오늘 네 번째 날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뭐 변호사도 아니고 뭐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소송은 잘 몰라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도 일반적인 뭐 소송은 잘 모르는데 제가 한 10여 년 동안의 추천물건을 강의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소송은 한 100개 이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보면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 했어요. 한 10여 년 사이에. 그래서 누가 저한테다가 이 소송에 대한 걸 가르쳐 준 건 없지만은 제가 이 그 부동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소송을 한 100개에서 150개 해본 결과 제가 그동안 가지고 느낀 걸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소송을 하는데 제가 우리 법무사를 부탁하고 변호사한테도 부탁을 해갖고 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가만히 보면은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자료의 세 개가.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청구 취지 있죠? 네. 청구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땅을 샀는데 내 땅에 옆에 사람이 건물이 저한테 넘어올 수 있죠. 넘어올 수 있지 않죠? 청약허가 같은 거 넘어왔죠. 넘어오니까 청구 취지에서 내가 네가 내 땅을 넘어왔으니까 건물을 철거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죠. 이게 청구 취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은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청구 취지가 건물을 든다? 내 땅에 넘었으니까 철거를 해달라. 철거해달 때까지 뭐해? 지료를 달라. 이렇게 청구 취지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소송을 보게끔 되면은 판사님은 청구 취지에서 원하는 것만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청구 취지에 건물을 철거해달라 했으면 판사님은 법에 의해서 철거를 해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만 판단하지 지료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얘기 생각은 하지도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봤더니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구 취지는 내가 보면 판사님한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뭐야 이게 청구 취지인데 우리는 청구 취지 뭐 어떤다 다 해야 된다는. 자 예를 들어 보십니다. 제가 어떤 건물 땅을 뭘로만 샀어? 지분으로 샀어. 뭘로 샀어? 지분으로 샀는데 거기에 뭐야 불법 건축물이 있어. 예. 그럼 저한테 판사님한테 제가 청구 취지입니다. 제가 땅을 지분으로 샀는데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어떤다? 분할해 주십시오. 분할해 주는데 이것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다 현물로 분할하지 못, 건물이 있으니까 현물로 분할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현물로 분할할 수 있게 건물을 철거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철거할 때까지 뭐 한다? 지료를 주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이 요구를 했을 때 판사님은 요구한 거를 가지고 된다? 그대로 이것이 요건에 법리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서 그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분할을 해 주십시오. 그럼 분할하는 것만 하지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철거할 때까지 지료 주십시오 안 하고 철거를 하고 분할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료는 생각 안 해요. 철거가 가능한가? 그 다음에 어떤 철구에 다 분할이 가능한가? 그 요건만 보는 것이 뭐야? 청구 취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청구 취지가 된다? 가장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구 취지대로 판사님은 법의 논리에서 판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청구 원인. 왜 이런 청구 취지를 하게끔 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번에 몇 월 며칠 날 강제 경매 몇 호에 의해서 제가 이 토지를 어떤다? 지분으로 매입하게끔 됐습니다. 내가 어떤다? 매입하게끔 됐는데 나는 이 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다? 분할해달라는 것은 청구 취지고 원인은 뭐야? 내가 어떤다? 샀는데 산 거를 봤더니 무허가 건물이 있더라. 근데 나는 분할을 원하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으니까 무허가 건물을 어떤다? 철거하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내놓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어떤다? 그거를 현물로 분할해서 어떤다? 분할해 주십시오. 입증 자료. 내가 경매로 사가지고 등기 이전했죠. 등기 이전한 거에 대한 청구 서류가 입증 자료더라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네. 이런 소송의 기본인데 가장 무슨 얘기냐면 법이 누구의 편이라고 그랬죠? 알아서 판사님을 잘 설득하는. 그러니까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편이니까 판사님을 설득하는 것은 법을 이용해서 법에 의해서 요구를 하라 이런 거죠. 제가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민법에 보면은 뭐야? 지분권자는 분할을 어떤다?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법 몇 조에 의해서 나는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민법에 의한 뭐야? 분할을 요구했으니까 민법 몇 조에 의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분할인데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는데 나는 현물을 원한다. 현물 분할을 원한다. 근데 무허가 건물이 있다. 무허가 건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현물 분할하지 못하니까 무허가 건물을 먼저 철거하게끔 해달라. 근데 철거하게끔 해달라고만 얘기하고 지료를 달라서지 안 하면 지료 안 줘요. 그런데 철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 철거할 때까지 뭐 한다? 지료를 내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료를 달라고 하지 않고 건물을 철거하고 어떤다? 분할해 주십시오. 이건 판사님이 어떤다? 건물 철거라고 판결을 내려요. 근데 철거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을 때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대책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하셨죠? 예. 이게 이 청구 취지에 의해서 판사님이 법의 논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보니까 우리는 법의 논리에 의해서 된다? 청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게 법의 기본 원칙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자 보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낼게. 이제 이 법의 논리에 의해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오. 2015 타경 14856 14856에 괴산군 장하면 주공리 332-7 지목이 뭐야? 대지. 토지만 매각입니다. 근데 뭐야?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는데 2,300에 누가 낙찰을 받아서 1,500까지 따진 걸 1,800에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했습니다. 다시 나와가지고 700만 원까지 떨어진 걸 1,0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갖고, 그러면 하나는 대지는 전부 다고 도로와 대지가 나왔는데 도로는 지분이고 대지는 전체다고 거기 있는 건물은 어떤다? 매각지입니다. 그러니까 청구 취지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건물 철거하라, 철거하고 나가라, 그 다음에 철거할 때까지 지려내느라. 그러니까 도로를 지분이니까 자를 필요가 없고 건물을 전부 다 낙찰받았죠. 그러니까 잘라서 팔아달라고는 안 합니다. 우리로서는 우리가 뭐가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내가 땅을 샀는데 건물을 누가 지금 내 땅을 누가 사용하고 있죠? 건물주가 사용했죠. 그러면 땅을 산다는 얘기는 땅의 사용권을 사게끔 되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 건물을 어떤다?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할 때까지 뭐하라? 쥐를 내라. 이렇게 청구 취지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제가 이걸 하게끔 되면 이성규 소유자의 부친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틀린
틀림없이 협상을 할 거라고 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성계에 의하면 제시의 전체는 본인 검소유라고 주장함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했더니 요 땅입니다. 요 땅이고 이렇게 도로가 있죠. 도로는 지분이고 이건 토지가 전체인 겁니다. 집이 참 제가 보기에는 옛날 집이죠. 가난한 집이죠. 제가 이게 느낀 게 뭐냐면 이거를 내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권리분석상 지분이 아버지가 살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 거 다시 말하면 협상을 하고 싶어도 협상할 능력이 없는 사람 거는 손대지 않는 것이 맞다. 마른 수건은 아무리 짜도 물이 안 나온다. 제가 이게 느꼈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철거 나가라 그랬더니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답변이 없어요. 무변론이야.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기회를 늦춰갖고 다음번에 판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판결하기 전날 뭐뭐 억울합니다 하고 소장 하나 답변서를 내니까 그때부터 다시 어떻게 한다? 소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 위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동산 지상물의 소유자로 수십 년간에 걸쳐 건물을 소유하였던 자로 피고 소비의 건물 부동산은 지상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건물 철거에 응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판사님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사람이 진짜로 주인으로 해서 몇십 년을 사용했다면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기 전에 땅 주인을 상대로 어떤다? 취득시효를 먼저 주장했으면 판사님은 우리가 철거하라고 하기 전에 이 건물 주인이 몇십 년 동안 이 건물을 가지고 이 땅을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살고 왔는지 안 왔는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오래 살았구나 하면 취득시효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했어요? 자기 그런 주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아니죠. 다시 말하면 법은 가만히 자기한테 권리가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너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판사님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법의 논리가 가르쳐주는 판사님이 없어요. 아까 청구 취지대로 청구 취지를 가지고 판사님 법의 논리에 의해서 판단만 하는 거예요. 부당하나 부당하지 않느냐. 제가 우리 이 소송을 아까 법무사하고 변호사하고 두 분한테 한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논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따로 입증해야 될 말로 입증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법무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따로 가서 판사님이 뭘 물어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답변은 해야 될 사건이 있다면 할 수 없이 그건 변호사한테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는 변호사한테 시키고 언제는 법무사한테 시키냐는데 서류상으로 더 이상 확인할 필요 판사님이 서류만 다 보고도 알아서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건 뭘로만 하는데 법무사로만 가능한다. 근데 서류 말고 다른 것이 입증해야 될 자료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때는 제가 할 수 없이 된다.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전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이거는 제가 보면 철거의 하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감정가의 10%는 226만 원을 올려다 달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내가 법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필요 없고 달라고 하는 건 10%를 달라고 하는데 판사님이 10% 많으니까 이거 10% 하지 말고 정식으로 어떤다?
내가 정할 수 없고 네가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지뢰에 대한 감정을 어떤다? 의뢰해라. 하고 판사님이 하면 감정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의뢰를 제가 소송했죠. 예. 10%라고 했죠. 예. 근데 무죄는 무대응을 하죠. 예. 그럼 원할 때 그대로 판다니까 10% 220만 원 주라고 판결이 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감정평가하면 3%다 하는 걸 내가 맞춰서 억지로 3%를 맞춰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5%를 할 수도 있고 6%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청하는 건 내 맘이고 판사님은 그대로 해주든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든지 그건 판사님의 의견인데 대부분을 봤더니 좀 이렇게 많이 일상적으로 좀 많이 요구한다 그러면은 상대편이 응대를 안 해도 판사님께서 이렇게 부당하게 요구하는구나 해서 판사님 직권에서 감정을 하나. 그럼 우리 감정평가 가는 비용이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일상적으로 3%인지 4%를 신청한다 그러면 판사님께서 그런 걸 하지 않고 된다. 상대편의 답변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답변 안 하면 그대로 된다. 편견을 해주는 것이 보통 판사님의 일반적인 사연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니까 조금 좀 일상적인 것보다 너무 많이 요구하면은 상대편이 답변을 안 했어도 감정평가하라고 그냥 어떻게 한다? 바로 하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법정 지상권 주장에 관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미 어떤다? 탈락입니다. 우리 어떤다? 처음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어떤다? 탈락다. 이런 것을 어떤다? 법정 지상권은 없기 때문에 허물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한 거죠. 하다 보니까 무조건 허물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대부분 판사님께서 조정을 한다 그랬죠. 조정에서 나와서 조정을 한 겁니다.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 가난한 사람한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이날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느낀 겁니다. 정말로 제가 돈이 없어서 워낙에 가난하게 살아서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살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안 된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살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서 조정실에 얘기를 해서 자, 피고가 입원하는 날 또는 사망하는 날까지 어떻게 한다? 그대로 그 집에서 허물잡고 거주하게 한다. 임대차 보증금을 어떻게 한다? 50만 원 한다. 월 50만 원? 아니요, 보증금. 아, 보증금. 보증금. 8월 1일 매월 1일에 월 12만 원을 어떤다? 지급한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당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110만 원을 받고 월 12만 원씩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가 우리가 낙찰을 받았죠? 1000만 원 낙찰을 받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10만 원 받고 월로 든다? 12만 원 정도 받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를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돈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이거를 조정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때로 아무리 아버지가 있고 누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법정 시한금도 없다고 하더라도 없는 사람들 거를 상대를 하고 입찰에 들어가서 조정을 하는 건 그 없는 사람한테 뭘 얼마나 갖고 오겠냐 이런 얘기. 기자들이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보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거는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판결을 받고 피고는 원근대 철거할 표지 건물 안에 임대차 종료일에 증여하고 임대차 종료일에 우리한테 건물을 우리한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권자는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는 돌아가실 때까지, 노인네 살 때까지 그냥 12만 원 받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건물을 우리가 다시 받는다. 이렇게 된 거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에 있을 때 이 조정을 하면서도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아, 돈이 너무 없는 분들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입니다. 오늘 우리 저기 하사장님이 청량 갔다 오셨죠? 네. 어디 갔다 오셨죠? 옥천 같다. 저긴데요. 오늘 갔다 왔죠? 조금 건물이 옆을 침범했습니다. 아, 침범했죠? 예. 예, 예, 침범했어요. 그러니까 침범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아니, 침범했어도 그냥 철거하라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만 낙찰받았죠? 예, 근데 그 건물이 예, 옆집 땅을 좀 침범했죠. 예, 옆집 땅을 좀 우리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옆집 땅을 그렇게 돼 있죠. 침범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이걸 봤을 때 뭐냐면 우리는 땅을 낙찰받았으니까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고 네. 건물이 우리게끔 됐을 때에 취득시효가 승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옆에 침범한 건물까지 우리한테 넣는다? 넘겨달라.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보면 판사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청구모의 취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건물을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근데 항공사진을 보면 이게 30년, 40년 전부터 이 건물이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넘어서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차지하고 이 땅까지 우리가 어떤다? 점유를 했던 사실이 인정되니까 취득시효를 우리한테 달라. 이런 거를 우리가 하면은 판사님은 그 논리가 맞냐 틀리냐를 본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하기 전에 네. 옆에 땅 주인이 먼저 너 건물 철거하고 들어간다? 나가라. 하면 민법에 의해서 너 건물이 들어간다? 땅으로 들어간다? 침범했네? 건물로 들어간다? 잘라야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인데도 법의 논리에서 누가 먼저 어떤 식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들어간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예, 저도 이해를 참 몰랐는데, 이런 내용은 몰랐는데, 한 10여 년 동안을 한 100몇십 건의 소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편에서 소송도 해보고, 이런 편에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아, 누가 어떤 편에 서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먼저 소송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이런 걸 제가 어떤다? 하다 보니까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토지 매매가격이죠. 8,100만 원인데 1,300만 원. 아, 우리 저기 뭐야. 우리 건데 저기 뭐야. 우리 우리 공투에 그 임원들이 이게 가갖고 아주 씩씩하게 잘 질르고 왔어요. 잘 질렀는데, 제가 질렀습니다. 잘 질렀는데 뭐냐면 건물이 좋거든요. 건물이 좋아요. 가치가 있어요. 샤시도 여기 보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이쪽이 조금 침범했죠. 예, 그쪽 침범. 근데 이렇게 많이 침범하지는 아니,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침범했죠. 조금 침범했어요. 이렇게 조금 침범했죠. 예. 이렇게 침범했는데 건물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깨끗하고요. 네, 그러니까 건물이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땅값을 조금 뭐 1, 200만 원 더 질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건물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거 건물이 워낙에 이렇게 좋을 때는 뭐 언제든지 신권에 들어가서 건물 비용에 뭐 얼마나 또 쳐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집도 깨끗한데 이거는 저기 감정평가사 가실 때 여기 냉장고가 두 개가 있었는데 로드뷰로 가서는데 여기 이쪽으로 냉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때 찍은 거하고 이때 찍은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조금 다르죠. 근데 집 자체는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는 골목길도 이렇게 어쩐다? 또 맨 끝에 집이에요. 그리고 특히 제가 보면 여기에 있다 보면 우리 땅이 도로가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집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집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보면 제가 나쁜지 모르지만은 우리 집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 낙찰 받으면 여기 어디나 여기다가 대문을 달아보고 싶습니다.
생각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생각만큼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 그 유가들의 집성촌이 돼갖고 조금 좀 저기 뭐라 그러죠? 토세가 있더라고요. 텃세가 좀 꽤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그렇다고 텃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법대로 하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없겠죠. 저도 경기도 광주시 초읍에 처음에 그 일시 집성촌에 들어가가지고 텃세 꽤 하더구만. 그래서 한 5년 정도 살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가까워져서 괜찮았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지금 우리 현재 지금 보면 그 우리가 낙찰을 받고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이것도 해놓은 것이 뭐냐면 건물 어떤가? 철거하고 나가라. 그 다음에 치료를 줘라. 언제까지? 철거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께서 그 치료에 대한 감정을 해라. 해갖고 치료에 대한 감정에 대한 것을 지금 먼저 한다. 오늘 이제 우리 하사장님 갔다 오신 거죠. 그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 주인이 지금 없죠. 안산이 있습니다. 어디 가셨다 그러죠? 대전 어디 쪽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병원에 가신 거 아니 같지 않나요? 병원은 아니고요. 네, 그 대전 쪽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 건축물관장이 있죠. 건축물대장이 있죠. 예. 건축물관장이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측량했으니까 측량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 판정이 났죠. 지적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료를 가지고 우리 건물만 어떻게 한다? 따로 어떻게 한다? 또 경매로 지금 또 집어넣는 거예요. 건물만. 왜? 건축물로 관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건물만 경매 나오면 건물만 다시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건물과 땅이 좀 더 우리 거로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땅에 대한 건 뭘로 청구한다고요? 취득시로. 취득세로 청구하고. 그래서 한 개로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제3자한테다가 매도를 하고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뭐, 낙찰 받은 거를 감정가가 800짜리를 1,100만 원, 1,300만 원 받아갖고 다 해봐야 뭐,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 맞는 것보다는 우리 그 수험생들이 실전 사례로 우리 한번, 내용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는 실전 사례에 대한 공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것까지 해갖고, 우리가 지금 오늘 측량했으니까 측량 그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건물까지 다시 또 경매를 집어넣고. 그럼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가도 지조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쌓이는 거죠. 보면. 그렇게 해서 그 건물까지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한개 사람께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경우에 보면 낙찰을 받아서 팔 때까지가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다 해갖고 우리가 뭐 소송까지 다 하고 뭐 판결을 받아서 제3자한테 빠지 팔으면 한 2년이 걸리는데 이거를 3천만 원에 팔린지 4천만 원에 팔린지 5천만 원에 팔린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이 괜찮고 살만하면은 평수가 한 100평 넘어가는 거는 보통 4천에서 5천 정도의 매매가 내놓으면은 유튜브로 해서 이 집 사진 찍어놓고 100몇 평인데 5천만 원 금방 팔립니다. 좋은 아이시에서 10km 떨어져 있고요. 주변이 그래도 괜찮은. 자, 우리는 청구 취지가 있죠. 아까 제가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자료 이렇게 되었다 그랬죠. 네. 청구 취지는 철거하라, 인도하라, 그 다음에 어떤다? 지를 달라. 이게 뭐예요? 청구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 원인. 우리는 뭐 임의 경매를 해서 이 땅으로 든다. 우리가 취득했다. 그 다음에 뭐죠? 건물의 소유.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청구 원인데 거기에 우리 땅에 누구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청구 원인에 땅도 우리가 사 있고 건물은 이 사람이 갖고 있다. 이 청구 원인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예요? 입증 방법 이게 뭐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도 이제 등기부 등본하고 쭉 낸다 보니까 변호사가 나가서 설명을 한 게 없이 서류만 제출하는 걸로 판단이 다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변호사를 살 필요 없이 법무사를 통해서 어떤다?
제출하게끔 되면 뭐 크게 문제 없이 그대로 가고 지금처럼 뭐야 그 측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여태까지 소송을 하고 뭐고 하고 있을 때 집주인이 한 번도 안 왔다는 얘기는 그 조정하는 곳에 제가 보기엔 집주인이 안 나올 확률이 높죠, 보면. 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 조정을 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안 나오면 그대로 된다? 판결문을 가고 판결문에서 그대로 된다? 우리는 건물만 경매로 집어넣는다. 이러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셨죠? 예? 소송이 제일 먼저 뭘 한다고 그랬죠? 청구 취지. 청구 취지. 그 다음에 왜? 청구 원인. 그 다음에 왜? 입증 자료. 그러니까 판사님은 제일 먼저 말하면 청구 취지부터 보고 청구 취지대로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건물 철거하라 그래서 철거만 하라 게 지료 소지는 안 한다 이런 얘기. 지료에 관한 것은 안 한다 이런 얘기. (348페이지) 이제 취득시효라는 걸 한번 보십시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민법에 있는 겁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왜 제가 설명한 것이 그 사람 말만 따라 진짜 수십 년 동안 그 땅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취득세를 주장했죠. 근데 보면 취득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등기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자, 사실 먼저 주에 우리 옛날 한 10년 전에 수강생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한 것이 있었어요. 봤더니 이렇게 됐더만 내용이 자기 친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렸을 때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았었어요.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시골에서 살고 있던 그 땅을 그 어머니가 상속을 했어요. 어머니가 상속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들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그거를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된다? 살고 있었어요. 쭉 몇 년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된다? 돌아가셨어요. 무슨 얘기 이해가셨습니까? 돌아가시다 보니까 친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그 집까지 다 줬고 엄마 이름은 대출을 받았고 엄마 이름은 집까지 다 줘서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상속이 안 된다. 혈연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상속이 누구한테 가냐 했더니 거기에 그 어머니가 자식은 없었던 거예요. 자식은 없는데 누구한테 상속이 가냐면 그 돌아가신 엄마의 계모의 형제들이 상속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서 그 다시 말하면 그 형제 중에 2명은 돌아가셨고 2명은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2명은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알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해준 거야. 그런데 누가 하냐면 한 사람의 그 돌아가신 그 형제의 돌아가신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의 돌아가신 아들이 또 상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속자는 나는 뭐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그렇게 찍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상속 포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상속을 받지 못해갖고 된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서류를 다 놓고 봤더니 가운데 그 땅이 한
200평이 되는데 200평 가운데에 국유지가 있었어. 국유지가 한 3, 40평 있었는데 3년 전에 그 동네 사람이 누가 얘기를 해갖고 그 국유지니까 지료를 내라 해갖고 나와가지고 그 지료를 어떻게 한다? 돈을 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변호사가 죽겠네 그런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몇십 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국유지를 겸비해서 살고 있었는데 3년 전에 그 국가에서 지료를 내라 그랬잖아요. 냈으면 취득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내고 그대로 있었으면 취득세 그걸 어떤다?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상대편이 여기서 뭐냐면 소유의 의사로 평형 공연, 소유의 의사로 평형 공연 이게 중요한 건데 너 저기 뭐야 저기 국유지 땅인데 왜 그 오랫동안 돈도 안 내고 썼네? 그렇지만 그 2년치는 내라. 그러니까 몇만 원 내는 순간 어떻게 한다? 그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없어져 버리고. 이해가 가셨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그 엄마를 모시고 그렇게 안 되겠 동안에 어떻게 한다? 쭉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살고 있고 집을 이렇게 줬는데 집은 새로 졌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한다? 집이 옛날 집이 있었던 것까지 그 여행 다 하고 20년이 넘어간 걸로 하다 보니까 자 이거는 그 저기 뭐야 상대편한테다가 그 상속자들한테다가 그 상속 포기를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런다 취득시효로 해서 이거를 그대로 해서 보면은 넘겨받아서 새로 등기를 넘겨받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게끔 해서 제가 만들어 드린 겁니다. 내용을 이해를 하셨죠? 예. 그게 뭐야? 무사 평온하게 등기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렇게 무사 평온하게 이렇게 됐으니까 취득시효를 해주십시오. 했을 때에 그것을 어떤다? 등기함으로써 소유를 하는 것인데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고향 땅 찾기 있죠. 네. 하사장님 고향 땅 찾기 고향 땅 찾아서 못 찾았어. 고향 땅 아니 잠깐만 조상 땅. 아니 그거를 해보긴 했는데 예. 찾을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잡을게요. 조상 땅 찾기를 해서 만약에 조상 땅 찾았다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조상 땅을 찾은 사람한테 와야 돼. 거기를 취득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져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무사 공연하게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50년 전, 70년 전 찾아갖고 어떤다? 그 땅이 몇 번을 넘어왔을 텐데 그때 저기 뭐야 보면은 그 조상 땅 찾기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조상 땅 찾기 한다는 게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하겠는데. 근데 고향 땅 찾기 해갖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가져가는 거야? 해명을 해서요. 아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했던 사람이 고향 땅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이 없어도 취득시효로 만약에 가져왔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고향 땅 찾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을 팔았다 그러면 권한도 없는 사람이 파는 거야. 그러니까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산 거야. 그건 취득세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법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저도 이게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뭐 일반 형사소송이나 다른 소송은 잘 모르고 부동산 소송만 갖고 경매를 강의하면서 부동산 소송만 가지고 한 10여 년을 강의를 하면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 판사한테 원하는 게 뭐라 그랬죠? 권리위에 잠자라. 그렇지. 청구치지. 그렇지. 청구치지. 다시 말하면 고향 땅 찾기 할 때 예. 취득시 한 게 아니라 누가 권한도 없는 애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넘겼다. 변호사가 그렇게 해서 소송했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 이해가 가십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삼성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다가 이걸 사야 되는데 권한도 없는 이 사람한테 이걸 사갖고 돈 주고 샀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다? 몇 년 전부터 매매했던 것이 어떤다? 잘못된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어떤다? 조상 땅 찾기를 했을 거라고 판단한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않고 조상 땅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이 가게 한 몇십 년 동안 내가 여기로 어떤다? 주인 농수로 해서 취득시에서 내 등기 이전을 했다. 그럼 그건 못 찾는 거라. 이해가 가셨습니까? 제 얘기가 다 맞을지 틀린지는 몰라요. 저는 뭐 그 법률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뭐 변호사도 아닌데 그냥 제가 부동산에 관한 걸 가지고 소송을 해본 결과 제가 판단해 본 것이 청구 취지라는 것이 있고 청구원이라는 것이 입증 자료가 있는데 판사님은 청구 취지만 보고 청구 취지에 의해서 논리에 맞냐 안 맞느냐만 판결을 해서 판단한다는 얘기지 그 외에 다른 것을 그런다? 생각하지 않는다. 판사님들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그거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소송을 할 때 청구 취지를 어떤 식으로 청구 취지가 들어가냐가 제일 어떤다? 중요하더라는 거. 자, 실전 사례 또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시효 취득으로 맞서는 건물주를 응징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보죠.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에 268-에서 토지만 매각입니다.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5,500만 원의 땅이 205평이 시작해서 2,700까지 떨어진 거를 3,90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여기 집이 이렇게 있죠. 제외고 뭐만 낙찰 받았어요? 땅만 받은 겁니다. 200평 정도입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항호나 뭐 장에서 이렇게 쭉 유순전까지 이렇게 쭉 있어 왔죠. 참제의자가 전입된 사실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이 집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이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현황도로.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가 아무리 있어도 이 현황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나지 않고 이거는 현황도로에 의해서 건축허가 난 걸로 봅니다. 여기 뭐 큰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고 소송을 냈습니다. 건물 철거하고 어떤다?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삼성동에 강실이 있을 텐데 거기 앞에 그 라마다 르네상스인가 거기 무슨 호텔이 있죠? 네? 삼성역에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인터컨티넨탈이고 거기 커피숍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게 꼭 그 묘정하는 것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돈을 어떻게 좀 갚았는데 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뭐 자기 말은 조금 뭐 덜 갚았는데 그걸 가지고 강제경매에서 이렇게 집어넣어 놨는데 어머니가 거기 살고 계시고 뭐 하니까 어머니는 자기한테다가 난 죽어도 여기서 옛날서부터 시집 올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내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안 나간다고 하니까 이거를 그대로 사겠다 해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그럼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한다? 돈 주고 우리가 팔기로 해서 얘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돈 주기로 한 날 연락이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지를 청소를 했더니 답변서가 왔어요. 답변서가 아닙니다. 자부있죠. 답변서 중에 일부입니다. 그 후 시아버지인 소위 한명관, 시어머니 장윤아 그 자손들이 거주해 왔고 큰아들인 소위 한효신이와 그 처인 피고가 지금까지 평연공연하게 승기에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으니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20년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겠으므로 원고가 이제 와서 피고의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은 청구 취지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취득시에 대해서 잘못 알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낙찰받고 하기 전에 다른 사람 땅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갖고 우리가 지금 이대로 다른 사람이 낙찰받기 전에 이대로 된다? 이거를 우리 이름으로 바꿔달라 하고 먼저 했으면은 취득자가 인정이 됐고 등기 전 하게끔 되면 강제 경매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근데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철거 나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쩐다? 우리가 취득시효를 했다. 그거는 판사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은 원래 보면 취득시효를 주장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평온공연하게 살고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하게끔 해주십시오 했을 때 진짜 평온공연하게끔 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등기 이전 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주인이 됐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됐죠? 내놓으라고 했죠? 평온공연해 지금 내놓으라고 얘기했어.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무슨 평온공연이야.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평온공연을 하게끔 했을 때 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가 낙찰을 받기 전에 먼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을 때 여기서 그대로 살 수 있으니까 아 이건 지금 우리가 취득시효를 해서 먼저 그런다 우리 이름으로 바꿔놓자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경매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한다 이런. 근데 50년 아니라 10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등기 이전 해놓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땅이니까 너 나가 했으면 그게 평형공연하지 않잖아요. 얘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잡혀놓고 이제 다시 재판장이 만났어요. 만났더니 판사님께서 그냥 그러면 현재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취득시효는 된다?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사람이 답답해지는 거죠. 이게 철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게 자기 엄마는 지금 죽어도 나는 여기서 시집 올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그냥 시집 올 때부터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는 취득시효가 된다는 얘기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취득시효의 시기를 어떤다? 놓쳤다는 얘기죠. 그 우리 저기 뭐야 법무사가 이런 겁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은 토지를 취득시했다는 것인지 건물을 취득시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답변서 자체도 뭐를 취득했다. 건물 주인이 자기다. 근데 건물 주인이 이렇게 됐으니까 땅에 대한 취득시했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땅을 취득시했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딱 하지 않으니까 우리 법무사가 보면 피고에 대하면 토지를 취득시했다는 것인지 건물을 취득시했는데 시효 취득을 시는 아무 근거 없다. 그런 보면 뒤에 같이 피가 취득시한 문제가 원고 주장하는 건물의 철거 토지인도 청구는 전혀 무관하니 피고 건물의 소유자 및 명백하고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의 토지 소유를 침해하겠으면 명백으로 원고 이 사건 청구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이거는 취득세가 안 되니까 몇 월 며칠 날 조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조정으로 다시 이제 넘기게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고 조정을 안 한다면 가격을 얻는다? 새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해갖고 연락이 온 겁니다. 뭐 다시 내가 그걸 사겠다. 이 땅인데 이런 건물도 이렇게 수리도 좀 했어요 보니까. 네. 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먼저 번에 말로 했죠. 예. 이제 조정 날짜가 남아 있죠. 말로 하지 않고 이제 예. 다시 이제 저기 갖고 계약서를 하나 써가지고 말로 하고 말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다? 야 계약해. 자 그것만 6천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5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이 약속을 어길 때는 어떻든 식으로 한다. 해갖고 특약상 매년 매년 양 진행 중인 대상에서 병기는 이 매매적 조정을 합니다. 만약 입점진 매수인이 잔금이 안 때는 잔금의 1%의 지장을 지급하기로 한다. 자녀금은 지금의 소유반과 동시에 매도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인정을 이행한다. 중도금 2,500만 계약인의 지불한 게 1% 지행 소름을 지불하며 2012년 2월까지 지불지 않을 때는 계약을 파기한다. 잔금은 2010년 매도인 매수인에게 대해 제한 총에 포기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특약사항까지 된다 다 적은 거예요. 제가 봤더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조정실에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정을 했는데 제가 잘 몰라갖고 옛날에 조정에서 누가 얼마로 주고 얼마를 사기도 하고 얼마를 팔기도 한다 해놓고 제가 잠깐 얘기 상대편 변호사가 우리는 안 샀다고. 이 변호사가 그 조정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조정한 옮겨 보면 그 땅 주인과 건물 그러니까 그 건물주의 땅을 사는데 뭐 9천만 원 주기로 한다. 뭐 다 몇 월 며칠까지 주기로 한다. 근데 이게는 어떻게 한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은 뭐다?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나는 돈을 주니까 건물을 주는 것이 맞는 동시이행 관계 맞죠? 맞는데 그렇게만 놓고 했더니 그 날짜 돈을 안 줬어. 안 주는지 어떻게 하는 거야? 안 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조정해서 안 주면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 다시 뭐 조정한 것이 조정하는 것을 어긴다고 했을 때 어떠한 내용이 없으면은 조정이 말짱 꽝이 들어요.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다시 말하면 이선 판사님이 아니라 이종신이는 이상희에게 1억을 줘라. 판결을 냈어. 근데 나 1억 없어. 안 줘. 판결을 받았어도 나 1억 없어. 배째? 나 없어. 만들래? 어떻게 할 거야? 아니, 판결로 받았으면 돈이 생겨? 배를 찌게 돼. 그러니까, 판결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행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정해도 그런다?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하고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특약상에서 집어넣은 거야. 다 집어넣고 했죠. 그 다음에, 할 거 없어. 조정하는 날 가서 조정했는데 우리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이 계약서고 특약서거든 제출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판사님이 조정 안 해주셔도 우리끼리 이렇게 조정 다 해서 합의해왔습니다. 그러면 내놓고 이거 둘이 다 한 거 맞냐? 맞냐?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이대로 판결을 내려줄게. 판결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정실에서 할 수 있죠. 조정 날짜가 며칠 날 잡혔다 그러면 그날 와서 조정할 수도 있지만은 사전에 미리 얘기해서 조정이 되면은 그걸 지금처럼 어떻게 한다? 계약서를 쓰고 특약사항을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조정 날짜 가서 재판장에다 우리끼리 이렇게 어떻게 한다?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판결만 봐서 그대로 하고 만약에 중에 거기에 의해서 어긋날 때는 지연 이자를 받는다든지 뭐 계약금을 이르러 중도금까지 줬더라도 어떤다? 포기한다. 적든지 이러한 뭐야?
강력한 내용으로 어떤다? 적어야 된다는 게 5천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했다가 지금 뭐야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6천만 원 내라 했더니 알았습니다. 뭐. 처음에 맨 처음에 그 뭐야 했을 때는 5천만 원인가 했는데 나중에 1,000만 원 올려갖고 6천만 원에 이제 해도 자기도 뭐라고 얘기를 못 하더라.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런 이게 취득시효나 소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죠. 이웃에서 토지 침범을 시효로 명도 거부하다.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390-44 신건으로 8,600만 원이 나오는데 8,780만 6천인데 8,780만 원에 썼습니다. 제가 이거 뭐야? 질렀죠. 제가 질른 거예요. 이거. 김희수 후수? 수잖아. 후수는 진짜. 질렀죠. 제가 왜 질렀나? 2종 1번 주거지역이죠. 예. 여기 보면은 여기가 보령입니다. 보령인데 여기 한국 중부 발전소 본사가 있죠. 본사 길 건너서 여기 보면 원룸이 있죠. 예, 원룸인데. 원룸이 있죠. 여기 보령에서 원룸 보면 전부 다 30만 원씩인데 여기만 40만 원이야. 그리고 다른 데는 한 개씩은 비어 있는데 여기만 비어 있지 않고 없어.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딱 원룸질 땅이야. 왜?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원룸 있는 땅이죠. 항상 우리가 지도는 북쪽이죠. 네. 남쪽이죠. 네. 북쪽에 지금 뭐가 있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거지역에서 무슨 적용을 받죠? 일조권 적용을 받죠. 일조권 적용을 받는데 여기다가 이 4층짜리 진 것도 여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 적용받지 않아서 진 거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이렇게 있죠. 여기도 일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일조권 적용을 해방이 된다면 4층까지도 뭘로 질 수 있다? 다시대 질 수 있다. 그럼 돈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뭐 8,700 질러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서부터 생긴 거예요. 이거를 제가 다세대로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우리가 보면 사업 계획서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동네에 그 몇 평짜리가 몇 개가 나온다는 것이 설계에 다 나오죠. 그러면 땅값이 얼마고 건물 비용이 얼마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월세를 줄 수 있는 게 얼마인지 나오죠. 매매를 할 때 얼마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가 이거를 다 건물을 했을 때 분양했을 때 보면은 1억이 남는다, 1억 5천이 남는다는 것이 이거는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로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딱 보니까 일조권 때문에 다 4층 다 찾아먹고 다 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사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질러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내가 이거를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설계 선배에 갔더니 측량부터 해보십시오. 측량을 해봤단 말이에요. 여기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봤더니 측량해봤더니 이렇게가 나오더라고. 여기. 다시 말하면 여기도 도로가 있고 여기도 도로가 있는데 옛날에는 평판 측량을 했고 지금은 항공차량에 의해서 GPS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옛날 거하고 지금 보통 보면 1, 2m가 틀린 게 보통이에요. 1, 2m 보통 틀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지금 뭐 여기 지금 저기 뭐야 선릉이죠. 네. 선릉의 이 빌딩을 측량을 해보면 이것이 옛날 벌써 지금 70년도, 80년도에 졌으면 3, 40년 전에 측량해서 지었죠. 그럼 여기 측량해보면 측량이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 네?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데 안 맞으면 난리나 안 나? 네. 난리 나죠. 그 때문에 이렇게 중심가에 있는 땅은 측량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현장에 맞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현장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맞추고 현장에 맞췄죠. 그러니까 현장하고 현장 맞추다 보니까 가운데 땅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보면 또 10년 전에 보면 측량 불가지역 현장에 맞추고 현장에 맞추다 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틀림없이 100평인데 측량을 해보면 나중에 보면 어떤가? 30평 줄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 보면 요거 조금 변들이죠. 변들이죠. 예. 변들이면 측량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어디에 맞춰? 도로에 맞춥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보게끔 되면 여기서부터 이 땅이 우리가 여기를 나갔다고 도로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그럼 우리 측량이 이렇게 있으면 도로를 차지하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측량하는 애들이 여기 도로가 딱 있으면 이 도로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가 뒤로 밀려갖고 여기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 이해가셨죠? 그런데 제가 그 측량해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건축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는 다세대는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현황하고 실제하고 다르면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도 요만큼만 가지고 된다? 할 수 있게끔 설계하다 했더니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개인주택까지는 허가가 내준대 그렇게 개인주택 같은 거는. 근데 분양하는 사람들은 땅 지분의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없는 거를 해주게끔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다? 현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된다? 해야지 해준다는데 이게 평평하면 해결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40년 전에 분양할 때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아가지고 여기가 뭐냐면 축대가 있어요. 축대가 있거든요. 축대인데 요만큼이 틀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옆에도 어떡한다? 틀린 거예요, 이만큼이. 이만큼도 틀리고 이만큼이 틀려서 이만큼하고 이만큼은 어떡한다? 실제로 다 건물을 허물고 축대도까지 허물어서 다 넘겨받아야지만이 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이 이 집 땅하고 이 집하고 찾아갔습니다. 이 집에 있는 노인네가 살고 있는데 노인네는 날 모르니까 아들하고 얘기를 하고 아들을 만났더니 아들이 인천에서 무슨 뭐 사업 공장 뭐 비상을 하더라고요. 인천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땅은 어떤다? 달라. 그랬더니 나보고 이러더만 아니 여보세요. 40년 전에 이거 보령적인 막 군청에서 택지 개발해서 보령군청에서 불화받은 땅입니다. 근데 지금 40년이 지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다? 여기 틀렸다고 이 땅을 이만큼 달라고 하면 당신 같으면 주겠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소송을 하면 이걸 찾는데 소송을 하게끔 되면 한 변호사 비용이 한 300에 들어가니까 300을 드릴 테니까 이거를 우리한테 넘겨주시오 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마. 그걸 소송하고 싶으면 해. 할 수 없이 40년 동안 이 땅을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죠. 차고 있는 이 땅을 어떡한다? 내놓으라고 제가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당시는 이 취득시에서 잘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이게 이길 수 있는지 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측량을 해봐갖고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걸기 전에 먼저 이만큼을 던다. 자기네들이 취득시효를 먼저 했다고 이만큼을 잘라서 넘겨달라고 해서 판결을 받았으면 취득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야. 근데 그 당시는 몰랐어. 근데 내가 앞에 이제 소설 앞에 변호사는 이제 아무도 변호사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변호사 가서 간판 가서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좀 이렇게 해서 이거 뺏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뭐 취득시효로 소송을 해봐야죠. 뭐 계약금을 뭐 200인가를 300인가를 주고 이기면은 200인가를 얼마나 더 주는 걸로 해서 합쳐서 계약을 하고 300을 주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이거 취득시효를 이깁니까? 어떻게 집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상대편하고 권투를 할 때 오른쪽에 들어오는지 왼쪽으로 들어오는지 발길로 찰는지 보고서 응대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어떻게 상대편이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무조건 이긴다 친다는 못하고 상대편이 주장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뭐 바로 뭐 측량 감정해서 취득도 해갖고 측량 자르고 뭐 하고 해갖고 그 다시 측량 다 해갖고 이만큼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저기 뭐야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이거가 이제 그 소송 날짜가 잡혔어. 근데 소송 날짜가 잡힌 게 아니라 소송 날짜에는 변호사하고 우리가 변호사가 되니까 상명협회도 변호사가 간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가 한두 번 갔다가 와서 조정으로 잡혔으니까 조정으로 나오래. 조정실에 갔어. 조정실에 갔더니 이제 한 30분 전에 추정하기 30분 전인데 우리 변호사도 있다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상대편 변호사가 오더라고. 그 상대편 변호사하고 우리 변호사하고 조금 떨어진 데 가서 한 쑥닥쑥닥 하고 얘기를 하더니 오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변호사가 이러더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가서 얘기하십시오. 전 먼저 간다고 하더라고. 아니, 나는 그랬을 때 우리도 변호사 샀지만 상대편도 변호사 샀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고 지금 변호사들끼리 얘기했죠. 그럼 상대편 변호사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건 몰랐어요. 나는 그거 보고 야 변호사 수렁타리들이다. 이거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 판결은 다 받았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는 이 옆에 땅 쪽에 넘어갔죠. 네. 옆에 땅이 넘어가갖고 이 땅은 건물을 이제 우리가 저기 뭐야 지려받고 뭐 하라고 뭐 다 나왔는데 처음에 이 옆에 할머니가 이거를 뭐 땅을 요만큼을 다시 사겠다 해서 팔기로 했거든. 팔기로 했는데 뭐 아까운지 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낙찰받았던 사람이 이게 3명인가 낙찰받았는데 낙찰받았던 사람이 한 명이 상대편이 좀 뭐 이렇게 받아라고 얘기하면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버티면 끝까지 해준다고 해서 이건 뭐야? 철거 소송까지 내가지고 옆에 붙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판결문까지 다 소송이 끝나는 데 한 2년이 걸렸어. 2년이 걸리고 났더니 해결이 다 되고서 2년이 지나고 났더니 그 불용에 이제 저기 다세다가 넘쳐갖고 이제 안 가. 신일 놓친 거죠. 그래갖고 다시 내놓으려니까 안 팔려. 할 수 없이 이 보면 나중에 경매로 해서 이거 다시 팔았어. 겨우 본전
못 건지고 우리 상가가 거의 했으니까 소송비용이나 이런 거 다 날리고 뭐 하고 해갖고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 땅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축대가 있기 때문에 축대를 잘라 가지고 우리 땅으로 편입을 시켜야지 허가를 내주겠다고. 근데 그 축대를 자를 돈이 내가 보기엔 그것만도 몇 천만 원 들어. 그 땅을 받는 게 차라리 땅을 포기하는 게 맞지. 그 저기 뭐야 축대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서는 상대편이 그냥 땅을 우리가 얼마 주고 사겠습니다는 잘라가서 하고 나면은 평수를 좀 줄여서라도 이 저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바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은 저로서는 이것이 일조권이나 뭐 이런 거를 다 피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질러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정부 제도에서는 결국 뭐 하면 뭐 차를 하고 주택 3m를 차거나 소득비용은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도 보면 이 우리가 변호사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이걸 잘 알았으면 철거하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달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변호사도 철거하라고만 해요. 청구 취지에. 몰라서 잘 몰랐어.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 이렇게 자기가 연구해서 해주는 변호사가 별로 없어. 그냥 와갖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직접 판단하니까 해달라. 근데 이제 보게끔 되면은 이제 그 제가 이게 변호사하고 얘기해서 우리 수강자한테 변호사 소개를 했잖아요. 그럼 제가 변호사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 얘기하고 이 변호사들도 민법이나 뭐 형법에 관한 것을 법률을 잘 알아도 건축법이나 토지 개발에 대한 건 잘 몰라요. 예전에 저기 뭐야 우리 변호사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또 이렇게 하더니 한 달쯤 강의 듣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나 변호사인데 사실은 땅에 대한 이런 것이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 소송에 대한 것이 이런 법이 무슨 법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지금 가르쳐 주셔야 되는. 그래서 내가 개발행위 할때 무슨 법에 어디에 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만 알고 나한테 등록금 주고 안 넣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일반적인 것은 민법이나 그런 건 어딘 다 알아도 토지 개발에 관한 것이든지 건축법에 관한 것이든지는 변호사들도 그런 것이 소송이 들어오면 어느 법에 무슨 조항이 어떻게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우리 그 저기 뭐야 우리 소송 그러니까 낙찰 받은 거고 소송할 때는 내가 건축법이나 토지 개발에 대한 법을 다 알으니까 내가 변호사한테 가서 이러한 법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다. 일단 하면 내가 얘기해준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고 가만히 보면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취지를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돌려서 이 교수님 말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변호사를 초청한다니까 내가 변호사 브로커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변호사들이 그렇게 잘해주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도 조금 이따가 나오는 것도 보게끔 되면 변호사가 해주는 것이 있고 변호사가 끝나고 나서 판결이 끝나면 끝난 거야. 판결이 끝나야 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득이 있어야 돼. 이득이 있어요. 그 이득 있는 건 또 내가 된다? 나도 해줘야 되는 게 꽤 많아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또 이거 사과하시겠습니다. 10분만 쉽니다.